안녕하세요. 부산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글 설문지 또는 구글 폼즈라고 불리는 설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좀 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설문지는 다양하게 많죠. 근데 왜 구글 설문지냐?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한번 저와 함께 구글 설문지에 대한 다양한 기능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구글 설문지를 하기 위해서는 구글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구글 설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여하는 학생들, 즉 설문지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아이디가 없어도 참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기 앱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시고, 자, 로그인부터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브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에 들어가시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새로 만들기를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자, 새로 만들기에서 이 설문지 있죠. 설문지, 구글 설문지,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뜹니다. 이게 구글 설문지의 바로 메인 화면이죠. 이 설문지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보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설문지, 이쪽에 보면 설문지 홈에 딱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템플릿이 제공이 됩니다. 템플릿. 이 템플릿이 제공이 되면 여기에 수업뿐만 아니라 이거 보십시오. 행사 의견이나 파티 초대나 뭐 연락처 정보나 행사 참여 여부나, 밑에 내려가보면 이제 업무나 그 다음에 교육이나 퀴즈나 강의 평가 이런 등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지 유형을 만들기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템플릿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친구들끼리 약속 장소를 정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설문지, 간단하게 설문지 할 것도 여기 할 수 있죠. 자, 약속 잡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템플릿에 들어가 보면 약속 잡기 바로 이렇게 템플릿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누구나 다 바로 만들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을 조금만 수정해도 바로 활용할 수 있겠죠. 템플릿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인데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가 기능이 있고요. 여기는 테마 맞춤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가 있죠. 그리고 설정이 있고, 그리고 보내기가 있고, 그 다음에 더보기 해서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죠. 첫 번째로 테마 맞춤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테마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미지 선택은 여기에 제목 없는 설문지라고 해서 이 윗부분에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미지 넣어 볼게요. 이렇게 기존에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 테마들이 있고요. 저는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걸로 테마 설정을 삽입 딱 누르면 설문지 이미지가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테마 색상은 이 테두리 전체적인 색상을 의미하는 건데요. 바뀌죠. 자, 이거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밑에 부분에 내려오면 배경 색상은 이 뒤에 있는 이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 색상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배경 색상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꼴도 총 기본, 장식, 격식, 경쾌함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먼저 꾸밀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면 좀 바뀌었죠. 글씨체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미지도 삽입을 했고 배경도 바뀌고 테마도 설정했다. 자, 그리고 난 뒤 이제 설문지를 한번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옆에 보이는 이 탭인데요. 이거는 바로 질문을 추가하는 기능이고요. 질문을 가져오기.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만들어 놨던 구글 설문지에 질문이 있다면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목 및 설명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질문에 이미지, 사진을 추가할 수 있고요. 동영상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섹션을 구분해서 설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구글 설문지 실습용 예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주로 우리가 학교에서 저는 이제 수업용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첫 번째 섹션에는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름, 학번,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요.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설문지를 학생들이 뭔가 동시에 해야 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수업에 들어갔다.
그러면 학생들이 먼저 이거를 링크 주소나 QR코드로 보여주면 바로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전체가 동시에 시작해야 되는 이 설문지다. 이러면 이 코드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설문지 코드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작성을 한 개를 만들고 요 점 3개짜리를 눌려서 응답 확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 숫자 그리고 같음 여러 가지 설정인데 전 해볼게요. 숫자를 1, 2, 3, 4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고 혹시나 학생들이 1, 2, 3, 4를 안 누릴 경우에는 정확한 코드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제가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로 반드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학생들이 이거는 지금 이제 학생들이 보는 화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자신의 이름을 부산 남자라고 쳤다. 자, 내가 1학년 5반 1번이다. 그리고 난 뒤에 다음을 눌려도 안 되죠. 맞죠? 설문지 코드 번호 입력에 선생님이 이걸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모두 다 설문지에 들어왔죠? 라고 물어보고 난 뒤에 자, 오늘 설문지의 코드는 1, 2, 3, 4입니다. 하면 학생들이 1, 2, 3, 4라고 입력을 하고 다음을 누르면 넘어가겠죠. 만약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번호를 1, 2, 1, 2 했다. 그러면 다음 누르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입력해 놓은 정확한 코드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뜨죠. 그래서 선생님이 정확한 코드 번호를 안내를 하면 이렇게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지가.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거 꼭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코드 번호 설정하는 기능. 자, 그 다음에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여기 보면 단답형이 있고요. 장문형이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단답은 짧은 문장을 받을 때 좋고 장문형은 이제 선원술 평가를 할 때 받으면 좋겠죠. 이제 객관식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사용하면 좋고요. 체크박스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중복으로 응답이 가능할 경우 사용하면 좋고 드롭다운은 여러 가지 항목들을 좀 눈에 보기 편안하게 할 수 있고요. 파일 업로드는 이제 요새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 체육 수업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운동하고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같이 제출해라 할 때 파일 업로드 기능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형 배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할 때 학생들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의 마음 상태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질문을 나는 학교 생활을 만족한다.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아이들이 뭔가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숫자로 표현할 수 있죠.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가 1점입니다. 자, 10점은 매우 만족한다가 10점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학생들이 점수를 통해서 자신의 정서, 생각,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보십시오. 맞죠? 나는 학교생활 만족한다. 나는 매우 만족한다. 10점. 나는 1점. 이때 사용하는 질문지 유형입니다. 객관식 그리드와 체크박스 그리드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뭐 시간, 그다음에 뭐 생일 이런 것들 받을 때 좋고요. 시간 같은 경우는 뭐 등교 시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학교와 집까지의 등교 거리 몇 분 걸리냐 이런 질문도 괜찮겠죠. 그리고 나는 몇 시에 일어난다 이런 것들 조사할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글 설문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다양한 질문 유형이 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다양한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만들어 놓은 질문지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저는 스포츠의 가치라고 해서 스포츠의 가치라고 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스포츠의 가치에 서술하시오라고 질문을 만들었고 내용을 좀 더 길게 적을 수 있게 하도록 학생들이 내용을 좀 더 길게 적을 수 있도록 장문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스포츠 가치에 대해 서술하시오. 단답형으로 짧은 문장.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나는 페어플레이가 스포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짧게 이야기할 수 있거나 책임감입니다. 뭐는 배려와 존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는 바로 객관식 질문입니다. 건강, 체력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뭔가 정답이 있는 것들 있죠. 그러면 심폐지구력, 근력및 근지구력, 유연성, 협응성 이렇게 해서 객관식 질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객관식 질문에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공인구는 이렇게 글자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바로 이렇게 사진을 첨부해서 사진 첨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미지 추가에 가서 하는 건데 여기 옆에 보면 이 팅가이스트라는 1번 보기에 여기 사진 추가를 하셔가지고 선생님이 업로드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카메라로 찍는다든가 또는 가지고 있는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이렇게 사진이 뜹니다. 이렇게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면 학생들이 훨씬 더 보기가 편합니다. 자, 보십시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인구라는 객관식 질문에 이렇게 글자만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내려오면 이렇게 사진이 있다 하면 학생들이 선택하는데 훨씬 더 시각적인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객관식 질문을 활용할 때 이미지를 첨부해서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체크박스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하고 싶은데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의 응답만 해야 되는데 이제 체크박스는 중복 응답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이라는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뭐 페어플레이, 배려와 존중도 선택할 수 있고 열정과 도전정신, 뭐 하고자 알지 이렇게 중복으로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할 때는 체크박스를 활용하면 참 좋습니다. 실제로 한번 체크박스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이게 학생들이 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포츠 정신도 중요한 것 같고 배려와 존중도 중요한 것 같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중요할 것 같다. 이거 세 개를 나는 스포츠 가치라고 생각한다 하면 이렇게 세 개를 중복으로 응답해서 설문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체크박스와 객관식 질문을 잘 비교해서 어떤 질문에 어떤 유형이 잘 맞는지를 확인하셔서 질문지 유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드롭다운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드롭다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신의 반이 번호가 몇 반이냐 했을 때 이럴 때 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좀 옵션이 길다, 긴 것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 이 드롭다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드롭다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반을 입력해 주세요. 드롭다운 형식으로 만들었죠. 딱 이렇게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내가 3번을 선택한다. 몇 학년입니까? 1학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순서를 바꾸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드롭다운의 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객관식 그리드와 체크박스 그리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객관식 그리드는 이제 객관식 질문과 비슷하게 다양한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즉, 1순위에도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2순위에도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제가 했던 언택트 체육 한마당에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던 겁니다. 너희가 언택트 체육 한마당에서 어떤 상품을 받고 싶냐? 1순위, 2순위, 3순위로 설정하고 상품, 애들이 원하는 상품을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그리드를 활용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학생들이 1순위에도 한 개만 선택할 수 있고 2순위에도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보게 될 경우에 1순위에서도 이 네 가지의 선택사항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두 개가 선택이 안 되죠.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에도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순위에도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1순위에 해피문화상품권을 선택했으면 2순위에는 이게 없어 체크를 하면 안 되게끔 설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바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열에 해당되는 것을 동일하게 선택 못하게끔 어떻게 설정하냐면 자, 밑에 보면 여기 점 3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고 1열당 응답을 한 개로 제한한다. 즉, 한 열당에 응답을 한 개로 제한한다를 클릭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순위에 제가 해피문화상품권을 선택했다. 2순위에 해피문화상품권을 선택을 하면 열당 응답을 2개 이상 선택하지 마세요라고 뜨죠. 그래서 설문지가 다음으로 안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순위에는 해피문화상품권을 제외하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선택해야 되고 3순위에도 이 두 개를 안 되죠. 보십시오. 두 개는 선택이 안 되고 카카오톡 인형과 텀블러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객관식 그리드입니다. 또 객관식 그리드의 다른 예가 이런 겁니다. 학생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뭔가 설문조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학기 초에 뭐 상담 자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죠. 각 교과에 해당되는 나의 성적은 수학은 상이다. 영어도 내가 상이다. 국어도 상이다. 사회는 중이다. 과학은 하다. 이렇게 객관식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1열당 2개 이상의 응답을 제한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한을 하게 돼버리면 수학에서 상을 선택했으면 영어나 국어, 사회, 과학에서는 상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설정은 하지 않고 열당 수학도 상으로 선택하게끔 만들고 영어도 상으로 선택하게끔 만드는 것은 설정 없이 바로 이렇게 객관식 그리드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나의 성적에 대해서 성적에 관련된 상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과목에서 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되고 밑에처럼 뭔가 상품인데 1순위, 2순위에서 똑같은 열의 선택이 안 되게끔 만드는 것들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학도 상, 영어도 상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1순위에 미밴드 그러면 2순위에는 미밴드가 설정이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한 블루투스 스피커로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열당 응답을 2개 이상 선택하지 마세요라고 못하게끔 하게끔 설정하는 거 아까 안내했죠.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체크박스 그리드죠. 객관식에서는 다양한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근데 체크박스는 다양한 옵션 중에 2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체크박스를 사용한댔습니다. 체크박스 그리드 역시 열 중에 2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담임 교사와 원하는 상담 날짜와 시간을 체크하세요라는 질문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학생들이 보는 화면인데요.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 4시 반도 가능하고 내가 5시 반도 가능하다 할 때 2개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와 같은 질문 때는 바로 체크박스 그리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내가 4시 반에 상담도 가능하다. 그리고 5시에는 안 된다. 5시 반에는 가능하다. 그리고 9시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된 응답을 하고 싶을 때에는 바로 체크박스 그리드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객관식 그리드와 체크박스 그리드를 잘 응용하셔서 활용을 한다면 정말 간편하게 만들면서도 질 좋은 설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생일이죠, 생일. 생일에도 학생들 안내를 할 때 이렇게 생일을 날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 기상 시간을 적어주세요. 이런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설문지에도 동영상을 이렇게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삽입을 하고 동영상을 보고 감상문이나 또는 뭔가 동영상에 관련된 퀴즈를 만들 수 있겠죠. 동영상을 추가하고 싶으면 이 동영상에 들어가서 이제 구글 설문지는 이제 유튜브와 바로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검색을 해도 됩니다. 제가 부산 남자 한번 쳐볼게요. 자, 부산 남자 치면 부산 남자 관련된 영상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바로 선택을 하셔서 선택을 하게 되면 영상을 바로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한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하면 여기 버튼을 좀 눌려서 가운데로 맞춤을 하면 가운데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영상을 좀 더 크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점 3개가 나오죠. 하면 마지막 부분 가서 영상을 크기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의 제목, 뭐 면접, 특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보여질 때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렇게 보십시오. 보십시오. 영상이 바로 뜨죠. 영상을 클릭하면 영상이 이렇게 바로 보여집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영상을 보고 밑에 영상과 관련된 퀴즈를 만든다든가 소감문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온라인 수업이 참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사진도 당연히 미술, 음악,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온라인 수업에서 사진도 활용할 수 있죠. 사진도 동영상을 추가하는 방법과 똑같이 이미지 추가를 눌려서 사진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항목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라는 항목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체크박스로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제가 이런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해서 간단하게 제 개인정보 동의서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아까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 과제를 제시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파일 추가를 눌려서 자신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들을 업로드하거나 또는 운동하고 있는 사진들을 업로드해서 사진으로도 설문지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학생들에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고 싶을 때는 반드시 파일 크기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메가로 하게 될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아이들이 업로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1기가나 또는 뭐 10기가로 용량을 조금 제한을 두지 말고 해야지 아이들이 영상이나 사진도 마음대로 업로드 되니까 반드시 최대 파일 수 또는 최대 파일 크기를 설정하셔서 이 파일 업로드 질문 유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좀 설명할 게 이제 부가 기능인데요. 사실 부가 기능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부가 기능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운받아 놨는데요. 부가 기능은 어디서 확인을 하냐면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게 더보기 클릭을 하셔서 부가 기능을 클릭하면 정말 부가 기능이 많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부가 기능을 확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 부분에 부가 기능이 바로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가 기능들 중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설명을 다 못하지만 돈을 내는 부가 기능도 있고 무료로 할 수 있는 부가 기능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다운로드 받아놓은 이렇게 설치함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부가 기능을 설치를 하면 이렇게 부가 기능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부가 기능에 관련돼서 좋은 부가 기능을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이 이 응답하는 사람들의 이메일을 수집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메일 수집 버튼을 누르고 설정을 하면 되고요. 다음 응답 횟수를 1번으로 제한하겠다. 한 번으로. 이 한 번으로 제한을 한다면 반드시 구글에 로그인을 하고 난 뒤에 설문지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설문지를 만드는 사람은 아이디가 있어야 되지만 응답하는 사람은 아이디가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 부분을 체크를 딱 안 하시면 누구나가 다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제출 후에 수정을 할 수 있느냐, 요약 차트와 함께 텍스트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설정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이거는 프레젠테이션 설정을 하고 뭐 질문 순서 있잖아요. 질문 순서. 내가 만들어 온 질문 순서를 무작위로 써고 싶다. 그럴 때는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진행률을 표시하고 싶다. 학생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 설문지에 체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학생들이나 설문지 응답하는 사람이 설문을 하고 난 뒤에 딱 마지막에 볼 수 있는 뭔가 글을 여기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링크 주소를 넣어놓으면 바로 영상을 통해서 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퀴즈죠. 퀴즈 같은 경우는 이제 퀴즈 만들기를 클릭을 하고 난 뒤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퀴즈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형성이 됩니다. 답안이 형성이 되고요. 클릭을 해버리면 이 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이 4번이지 않습니까? 4번을 답으로 선택하고 점수를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10점짜리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추가할 수 있는 게 답변과 관련된 의견을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답변을 할 경우에 학생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라고 응답을 할 수 있고 정답을 할 때는 정말 멋져요 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열심히 참여했네요 또는 뭐 동영상을 열심히 시청한 결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로 나누게 될 경우에는 점수 부여 그리고 정답 체크 그리고 답변 관련 의견 추가 이런 것까지 해서 완료를 딱 누르게 되면 이 학생들이 이 10점에 관련된 퀴즈를 통해서 점수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보내기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설문지를 어떻게 보내느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링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링크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축을 누르게 되면 링크 주소가 짧아지겠죠. 이 링크를 복사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카톡으로 링크 주소를 보낸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이 좋은 기능이 하나 있는데
구글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협업이거든요. 교사 간의 협업도 중요하고 학생 간의 협업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공동 작업자를 추가하게 되면 이 설문지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 뭐 김동우 선생님과 함께 만들고 싶다. 김동우. 그래서 여기 김동우 뜨죠. 그러면 김동우 님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 보내기. 편집자로 해서 보내기를 하면 선생님께 날아갑니다. 가면 이 설문지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교과나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설문지를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공동 작업자 추가를 눌러서 같이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설문지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응답은 어떻게 받는가라고 이야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구글 설문지가 뜹니다. 이거 하나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떠서 이 설문지에 들어가 보면 질문과 응답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질문과 응답. 그래서 여기서 응답을 클릭을 하면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했는지 다 분석해서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질문했고 어떻게 응답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스프레드 시트로 바로 연결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스프레드 시트 만들기에서 만들면 스프레드 시트로 해서 응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설문지가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설문지를 안 받아도 된다 하면 여기 버튼을 눌려서 자, 응답을 받지 않는 보십시오. 응답 받지 않는다. 이걸 설정을 딱 해놓으시면 이제 이 설문지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질문의 유형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단답, 장문, 객관식, 체크박스, 드롭다운, 파일 업로드, 그 다음에 선형 배율, 그 다음에 객관식 그리드, 체크박스 그리드, 날짜, 시간 이렇게 다양한 질문지를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영상을 보고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응용입니다. 응용. 어떤 질문에 어떤 유형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잘 판단하셔서 좋은 질문지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조금 길게 구글 설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기초부터 조금 심화까지 여러 기능들을 설명을 했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또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잘 응용하셔서 활용하시면 구글 설문지가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구글 설문지와 관련돼서 부가 기능이나 또는 새로운 기능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능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다 설명해드리기에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